여러분은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간병인 지은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실화입니다. 쓰러진 노인을 돌보던 그녀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기적 같은 일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 가난한 간병인이 어떻게 재벌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들 사이에 싹튼 묘한 감정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억의 집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죠.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가 노인을 발견하고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노인은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노인은 중증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지문 조회에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의사들은 기억상실증이라 진단했고 당분간 요양시설에서 지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여성 간병인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은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제가 돌볼게요. 요양원에는 보내지 마세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셔서 간병하고 있거든요. 한 분 더 모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노인은 철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왜 하필 철수였냐고요? 지은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지은은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지은의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공간에 철수라는 낯선 노인이 더해졌지만 지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 사람의 아침을 챙기고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다른 노인들을 돌봤죠. 밤에는 철수와 어머니를 돌보는 빡빡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철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철수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지은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덕분에 좋아요. 지은 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철수와 지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어요. 철수는 아이처럼 순수했고 지은은 그런 철수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철수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죠. 철수 할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추가 근무가 생겼거든요.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해요. 지은 씨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튼튼하니까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철수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지은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없으니 내가 할머니를 돌봐야지.
나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갔어요. 철수는 기억은 없었지만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철수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소중한 가족처럼 여기게 됐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철수는 지은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은은 그런 철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지은과 철수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김호준 회장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대형 부동산 기업 호성그룹의 회장인 김호준이 수개월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종된 김호준 회장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성그룹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김호준 회장의 모습을 본 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부여잡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서명하는 중요한 서류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김호준인 것 같아.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TV에 나온 분하고 닮아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철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김호준이야. 내 사무실, 내 회사, 모든 게 기억나.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자신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 표정은 이전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노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눈빛이었어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철수. 아니, 이제는 김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호준은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호성그룹의 회장이며 어떤 음모에 의해 납치된 후 버려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지은 씨, 내가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내 자산을 되찾고 회사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지은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김호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철수 할아버지로 남고 싶어. 내가 날 대하는 방식이 좋았거든. 김호준은 며칠 동안 서울에 다녀오겠다며 지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거의 전부야.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있었어요. 지은에게는 큰 돈이었죠. 그녀는 당황스러워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김호준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약속할게요. 김호준의 말에 지은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부자라면 이제 자신 같은 서민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이 떨리는 마치 작별 인사와도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호준이 떠난 후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모시던 분이 정말 대기업 회장이었다고? 그런 분이 왜 내 집에서 지내셨던 거지? 그리고 더 혼란스러웠던 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TV에서 속보를 봤어요. 실종됐던 호성그룹 김호준 회장이 귀환했다는 뉴스였죠. 화면에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김호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겠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김호준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점점 버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김호준 회장의 복귀 소식을 전했고 호성그룹의 주가는 급등했죠. 지은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집 앞에 고급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호준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죠.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그를 보며 지은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은 씨 약속했잖아요. 내가 돌아온다고. 지은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김호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김호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젠 나도 지은 씨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차로 데려갔어요. 목적지는 동네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지은은 의아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폐가는 완전히 새 집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아늑한 거실,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었죠. 이게 뭐죠?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호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은 씨와 어머니를 위한 집이에요. 내가 선물하고 싶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집을 자신에게 준다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어요. 이런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호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 씨가 나를 돌봐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부탁이야, 받아주면 안 될까? 결국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호준은 개인 간호사도 고용해 지은의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해줬죠.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지은은 꿈이 아닌지 자신을 꼬집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점점 김호준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김호준은 지은이 사는 마을에 작은 간병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무료로 돌봐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김호준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그런데 지은 씨는 나를 가족처럼 돌봐줬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 지은은 김호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닌 깊은 인간미를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됐죠. 김호준을 대하는 지은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돌봐야 할 노인이었고 나중에는 존경하는 후원자였지만
이제는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호준도 지은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죠. 둘은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호준은 자신의 과거를, 지은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평범한 간병인이라니.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행복한 모습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간병센터의 직원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김호준이 세운 간병센터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많은 노인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었죠. 김호준은 그런 지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김호준이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딸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비록 치매였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계절이 바뀌고 김호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정리해 지은과 함께 운영할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호성그룹의 주주들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김호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회사는 나를 찾지 않았어.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지.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진정한 가치를 위해 쓰고 싶어. 언론에서는 연일 김호준의 결정을 다뤘습니다. 재벌 회장, 전 재산을 사회의 환원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김호준은 그런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어요. 지은은 이런 김호준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화했음을 느꼈죠. 예전에 지은은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호준 씨, 지은이 처음으로 김호준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평생 모은 재산을. 김호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야. 지은 씨가 내게 가르쳐 준 거잖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죠. 지은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김호준의 손을 잡았어요. 호준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김호준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젠 당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김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업과 권력만을 줬던 그에게 지은의 순수한 사랑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었어요. 나도 지은 씨를 사랑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의미를 바꿔줬어.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만이 중요했죠. 1년 후 김호준과 지은이 세운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따뜻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지은의 어머니도 최상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다니.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호전된 순간이었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기뻐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김호준과 지은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복지센터에서 모든 노인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예식이었죠. 신랑은 73살, 신부는 34살.
나이 차이는 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호준 씨, 가끔은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지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김호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 어느 평화로운 저녁, 김호준과 지은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이 만든 작은 천국이었어요. 호준 씨, 기억은 잃어도 당신이 준 이 삶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호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억보다 중요한 건 누가 곁에 있어주느냐지. 지은 씨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김호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지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내가 철수였을 때 날 버리지 않고 돌봐준 지은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김호준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호준 씨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했죠. 대기업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간병인이 자신의 따뜻함으로 냉혹한 재벌의 마음을 녹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김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을 찾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의 집,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호준은 조용히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복지재단이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야.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진짜 재산이라는 걸 지은 씨가 가르쳐 줬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김호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호준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한 노인과 그를 돌본 간병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김호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어. 지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은은 고개를 김호준의 어깨에 기대며 작게 속삭였어요. 제게는 호준 씨가 선물해준 이 모든 것보다 호준 씨라는 사람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 느낀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죠.